봐봐. 자, 첫 번째 배운 게 핵반응인데, 핵반응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핵융합. 핵을 융합시키는 것도 핵반응이라고 불러주고, 핵을 분열시키는 것도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핵분열. 예를 들어서 핵융합은 우리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수소와 수소들을 뭉쳐서 헬륨 만드는 거, 이런 걸 무슨 핵융합 반응이라고 했냐면, 수소를 재료로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것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핵융합 반응 앞에다가 써준 요게 뭐다? 재료야, 재료. 재료를 앞에 써주는 거야. 헬륨을 뭉칠 수도 있겠죠. 헬륨 핵융합 반응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핵융합 반응을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봤고요. 핵분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건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92번인데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꽝 쏘면 이게 둘로 분열된다. 크립톤이라는 녀석과 바륨이라는 녀석으로 분열이 대체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핵분열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핵융합이 일어날 때도 여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요. 핵분열이 일어날 때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도대체 왜 에너지가 발생될까?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데, 자, 그것의 정답은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제시를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면 E는 mc제곱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줘요. 들어본 적 있는 공식인가요? mc 스퀘어라고 읽어주는데 이게 뭐냐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야. 즉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공식입니다. 이걸 질량 에너지 동등성.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한 거야. 동등성의 원리 또는 동등성의 법칙 이렇게 불러줍니다. 우리 책에 1번에 써있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써있는데 바로 이 공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었던 겁니다. 이것들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다시 말해서 핵분열이 일어나든 핵융합이 일어나든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사라져. 질량이 사라집니다. 정신이 사라지는 사람 있어요? 질량이 사라져. 질량이. 사라진 질량이 뭐로 전환된 것이다?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그래서 이 질량이 사라진 만큼 에너지로 전환된 거고, 이 사라진 질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이 뭐 되었다? 결손되었다. 라고 표현됩니다. 질량이 결손되면서 나온 에너지니까 저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준다?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핵이 융합될 때 또는 분열될 때 무조건 질량이 조금씩 사라지는구나 라는 걸 먼저 이해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가 핵 반응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요예요. 쌤이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핵 융합에서 우리 태양 내부에서 벌어지는 핵 융합 반응을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을 실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핵 분열과 핵 융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몇 쪽이냐? 28쪽. 자, 첫 번째 먼저 분열을 먼저 볼게요. 분열, 핵분열. 놀라봐. 핵분열 먼저 볼게요. 핵분열 반응식입니다. 핵분열. 물론 원자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되게 많아요. 원자로의 종류도 많고 핵분열 방식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핵분열을 하나 설명을 먼저 할게요. 대표적인 핵분열. 자, 이거는 우라늄을 준비를 합니다. 먼저. 자,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이고 여기 숫자 보여요? 235. 이게 뭐냐면 질량수입니다. 자, 설명할게요. 왼쪽 밑에다 쓰는 이것은 원자의 번호라고 합니다.
원자의 번호. 원자 번호는 뭐 갖다 결정하냐면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결정을 해요. 양성자가 92개가 있는데 이 녀석은 원자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니까 모두 92개가 있는 것이다.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의 개수 역시 92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위에다가 쓰는 게 뭐냐면 2, 3, 5는 뭘 의미하냐면 질량수라고 해요. 수. 질량수의 개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게 질량수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줬다는 건 양성자 수를 준 거야. 그리고 질량수를 줬다는 건 이 둘의 차를 구해서 모두 구할 수 있다. 중성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235에서 92를 빼면 뭘 알 수 있다? 중성자의 수도 알 수 있다는 거야. 143개가 되겠죠? 중성자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질량수는 뭐와는 다르다? 질량과는 다른 거야. 질량은 물질의 양이잖아. 양. 물질의 양이 질량이라면 질량수는 그냥 저 개수다. 개수. 개수를 질량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질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질량수를 왼쪽 위에 써주게 됩니다. 자, 우라늄을 준비를 해요. 자, 우라늄을 쫙 준비해 놓은 다음에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쏘는데 중성자를 빠르게 쏘면 안 돼. 자, 옛날 방식인데 옛날에는 어떤 물질을 깰 때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기억나요? 알파 입자 같은 입자를 꽝 쏴갖고 부셨거든 막. 근데 알파 입자의 정체가 헬륨 원자핵이라서 플러스를 띠는 입자다. 플러스를 띠는 입자는 되게 조그만 입자는 다 꽝 때려서 부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라늄과 같이 양성자가 무려 92개나 있는 녀석은 플러스의 힘이 엄청 세죠. 자, 이 플러스의 힘이 엄청 센 우라늄한테 알파 입자를 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플러스가 반발력을 일으켜서 닿지도 못해요. 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쏘는 거야?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를 쏜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중성자를 쏴서 반발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야. 얘가 너무너무 단단해서 중성자를 빠르게 쏴봤자 소용이 없다? 신기하게도 느리게, 되게 느린 중성자가 필요해요. 느리게 중성자를 얘한테 충돌시켜서 합쳐야 돼. 결합시켜야 됩니다. 마치 스파이를 침투시키는 것처럼 결합시켜서 안에서부터 왕! 터지게 만드는 거야. 때려서 깨는 게 아니라 흡수시켜서 안에서부터 분열되게 만드는 느낌으로 기억해주면 돼요. 자, 합쳐집니다. 합쳐져요. 우라늄과 중성자가 합쳐진 다음에 얘에서 빵! 분열되는 모습을 상상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크립톤과 바륨이란 녀석으로 분열되는 모습이에요. 그때 중성자가 몇 마리 튀어나온다? 3마리의 중성자가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마리의 중성자가 굉장히 빠르게 튀어나와. 왜? 빵! 터지면서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튀어나오잖아. 근데 이 녀석의 속도를 또 다시 늦추면 또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라늄 하나, 둘, 3개를 또 분열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을 연쇄반응이라고 불러요. 연쇄반응. 우라늄을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연쇄반응. 연쇄반응을 꽝꽝꽝 하면은 하나를 분열시키면 그 다음엔 3개 분열시킬 수 있고요. 3개가 분열되면 9개를 분열시킬 수 있겠죠. 9개. 쌤까지 막 졸릴 것 같잖아. 그러니까 9개가 분열되면 또 3개씩 나오니까 9, 3, 20, 27개의 또 중성자가 튀어나오면서 27개의 우라늄을 또 연쇄반응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컨트롤하지 않고 맘대로 해! 무한 증식해서 던져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던졌어! 어떻게 돼? 왕!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계속 나오겠죠. 그게 원자폭탄이에요.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던져놓은 게 원자폭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일본에 2개 떨어졌죠. 어디랑 어디죠? 말해봐. 나가사키. 그 다음에 또 후쿠시마. 그죠? 2군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줬죠. 그때 덕분에. 아무튼 그래요. 그때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사용을 했고 그 뒤로는 사용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거기다가 실험 겸 타격을 한 건데 그렇게 큰 피해가 날 줄은 몰랐다면서 나중에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날 줄 몰랐다고. 일단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그 인근이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리고 우리 알고 있죠? 방사능의 피해. 이게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방사능 물질에 의한 피해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반경 몇 킬로는 녹아버리고 또 반경 몇 수십 킬로, 수백 킬로는 또 방사능에 오염돼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죠. 자,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원자폭탄이지만 이걸 제대로 컨트롤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즉, 이 튀어나오는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어봉이라는 걸 이용해서 중성자의 개수를 컨트롤해서 에너지의 총량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곳이 어디야?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이 에너지 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물에서 수증기를 만든 다음에 수증기를 고압으로 쏴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 만드는 곳, 거기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바로 우라늄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이게 폭발에 의해서 튀어나온 이 중성자들의 속도를 다시 느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물이 필요하다. 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2, 3, 5짜리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H2O를 쓰면 돼요. 되게 가벼운 물이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경수라고 해요. 경수. 자, 경수로를 통과시키면 속력이 다시 느려져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흑연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흑연.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을 이용하기도 해요. 여기 적혀 있을 텐데. 자, 읽어보면 적혀 있습니다. 흑연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감속제라고 불러주네요. 감속제. 속도를 줄여주니까 감속제라고 불러주네요. 감속제. 감속제로 물이나 흑연을 이용한다라는 정도 정리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기호들이에요. 기호들. 중성자를 요딴 식으로 표현합니다. 중성자. 중성자를 왜 저딴 식으로 표현하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중성자. 중성자는 전하를 전혀 띠고 있지 않죠. non, 없다라는 뜻을 n으로 쓰고요. 자, 여기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래요. 근데 중성자는 양성자가 아니니까 빵. 그죠? 근데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게 질량 수래요. 중성자 하나 있잖아. 1. 그래서 0, 1로 표현하는 게 바로 중성자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중성자를 표현하는 기호야. 자, 중성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다면 얘는 뭐냐면 양성자죠. 양성자를 표현하는 기호도 있습니다. 자, 양성자를 표현하는 기호는요. 자, 양성자를 표현하는 기호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H라고 쓰죠.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거든요. 수소 원자핵이니까 원자 번호 1번이야, 양성자 하나야. 양성자 혼자 있으니까 중성자가 없잖아. 질량수가 얼마야? 1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이 양성자를 P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P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똑같이 1로 쓰면 이걸 이제 양성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뒤따 웃긴 건 바로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전자. 이 전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웃긴데 일렉트릭 그래서 E라고 쓰긴 하거든요. 근데 양성자가 아니고 원자 번호가 있어 없어? 없죠. 네, 플러스 1이면 원자 번호가 1인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원자 번호 자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써요. 양성자 플러스 1로 간 게 아니라 거꾸로 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쓴 거고는 양성자 수, 중성자 수 그런 거 없죠. 여기다가 0을 씁니다. 마이너스 1과 0을 쓰면 이것도 전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표현법 우리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야? 129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좀 설명 중입니다. 띄워볼까? 이거 말하는 이거. 전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중성자가 이렇게 변한다. 양성자 이것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은 이 양성자랑 같은 거니까 둘이 똑같이 길어져 있죠. 수소 중에서 이런 수소가 있어요. 양성자 하나가 있는 게 수소 원자핵인데 중성자 하나가 붙어있는 수소가 있습니다. 약간 무거운 수소라고 해서 중수소라고 불러주고요. 얘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양성자는 하나니까 1인데 질량수가 2가 되는 겁니다. 이걸 중수소라고 불러줘요. 중수소를 가지고 물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중수라고 불러줍니다. 아까 가벼운 물이 경수였다면 중수소를 가지고 만든 물은 중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중성자 하나를 더 붙인 녀석은 원자 번호는 똑같이 1번인데 질량수가 3짜리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삼중수소라고 불러줍니다. 이 셋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동위원소라고 불러주죠. 동위원소. 자, 원자 번호는 똑같지만 질량만 다른 것들 동위원소라고 불러줍니다. 동위원소. 그리고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안타깝지만 약간의 방사능 물질입니다. 방사능 물질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자, 봤으니까 다시 이제 기호로 돌아가서 볼게요. 자, 이제 뭘 이해할 거냐면 이 식을 이해할 거야. 봐봐. 올려볼까? 자, 235짜리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하나를 결합시켰죠. 자, 질량수만 봐봐. 235짜리 질량수에 질량수 1을 결합시켰으니까 전체 질량수는 236인 걸 기억하십시오. 써있진 않아요. 그럼 이게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질량수가 236이야. 그럼 반응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되나 봐봐. 크립톤과 바륨으로 쪼개지면서 중성자 3개 방출되었죠. 자, 밑에 있는 양성자 수만 다 더해봐. 몇 개입니까? 얘는 양성자가 없죠? 이거 더하면 정확히 92개 나옵니다. 맞죠? 무슨 말이냐?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양성자가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냥 둘로 분리되는 것 뿐인 거지. 양성자 수 보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에 써있는 질량수를 다 더해볼까? 92 더하기 140이라면은 233이죠. 근데 중성자 3마리 튀어나왔으니까 1자리가 3개 있는 거야. 그러므로 3이 더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236이 회복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질량수의 변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질량수는 안 변해. 질량수는 안 변하지만 뭐가 나오고 있어? 에너지가 이만큼 뿜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 에너지는 왜 나오는 거라고요? 질량이 사라지면서 나오는 거라고요. 약간 헷갈리게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이거야.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이 진행되면 질량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린 말이라고요. 질량수는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질량이 결손되면서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라고 말해줘야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기호를 보는 방법을 통해서 화학식을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핵 분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핵 융합도 볼게요. 되게 웃긴 게 나오는데 봐봐, 핵 융합. 자,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이야. 태양이야,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우리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수소가 하나, 둘, 셋, 4개의 수소 원자를 끌고 와요. 4개. 4개의 수소 원자면 양성자 4개를 끌고 오는 거다. 양성자 4개를 끌고 와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거야? 결국 헬륨 원자핵을 만들겠다는 거거든? 헬륨 원자핵은 안타깝게도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돼 있어요. 뭐가 이상해야 돼. 중성자를 끌고 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과정이 일어난다? 그 안에서 양성자를 중성자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양성자를 중성자로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어나 있어도 괜찮아. 일어나 있어도 괜찮아. 야, 앞으로 한 가지 왔다 갔다 할래?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처럼 잠을 깰 수 있는 방법 찾아봐봐. 자, 7번 보세요. 웃긴 얘기겠지만 옛날에 빅뱅 때 얘기를 좀 하게. 빅뱅 때
빅뱅 때 우주는 다 에너지밖에 없던 시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기본 입자 중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너스 1짜리 전하를 가진 전자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전자가 만들어져. 웃긴 게 생각할 게 뭐냐면 에너지는 전기를 띄어야 안 띄어요? 에너지는 전기가 없는 거야. 중성 상태란 말이야. 근데 중성 상태인 에너지에서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진 전자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진 전자가 만들어져요. 다시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진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양성자 아니야.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진 전자는 우리가 흔히 전자라고 불러주는데 플러스의 성질을 가진 전자를 양전자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중성자에다가 양전자라고 하는 걸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양성자가 되는 거야. 처음 듣는 개념이에요. 중성자에다가 양전자라는 걸 붙이면 양성자가 되는 개념입니다. 옛날에 배운 건 쿼크들의 조합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배웠는데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야. 중성자에다가 양전자를 붙이면 양성자가 됩니다. 쌤이 붙인다라는 표현을 썼죠. 붙인다. 맞나? 붙인다. 붙이려면 접착제가 필요하죠. 접착제가 이렇게 생긴 중성미자라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입니다. 중성미자. 자, 두 가지 이상한 입자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중성미자라는 아주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과 양전자라고 하는 입자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봐봐. 태양에서 자, 이거 양성자 4마리가 헬륨 만들 수 없잖아. 양성자 4마리 중에 2마리를 중성자로 바꿔야 돼. 양성자를 다시 중성자로 바꾸려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1번, 2번이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1번, 2번이 여기 튀어나오고 있는 보여? 1번, 2번? 얘가 1번이었고 얘가 2번이었죠. 양전자. 처음 들어? 양전자라는 녀석과 중성미자가 튀어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전자와 중성미자가 튀어나와요. 이도 마찬가지죠. 두 개가 튀어나오면서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튀어나오면서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수소가 만들어지고 얘도 중수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중수소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수소핵 융합 반응이야.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기억해 26 정도의 26 메가 에너지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양인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야. 자,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래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을 준비한 다음에 이것을 헬륨 원자핵으로 만드는데, 자, 원자 번호가 1짜리가 4개니까 원자 번호가 4잖아. 2개를 중성자로 바꿨으니까 원자 번호는 2개로 빠집니다. 맞죠? 원자 번호 2로 빠져요. 양성자 2개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질량수는 지금 4개가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어쨌든 얘도 질량수는 전체 4였다가 이것도 전체 4잖아. 양성자 수, 중성자 수 더한 거니까 저 질량수는 변함이 없다는 거. 근데 왜 에너지가 나온다? 다시 말하지만 질량이 결손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써놓은 이게 뭐야? 이 플러스 양전자 2마리가 튀어나온 걸 쓰고 있는 거야. 양전자 2마리는 이것도 입자니까 저기다 표시해주고 있는 거야. 하지만 중성미자는 그냥 풀 같은 거니까 이 공식에, 이 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중성미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신기하게 일어나네. 이 정도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가 되게 우리가 사람들이 태양이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을 따라하기 위해서 인공 태양을 만듭니다. 하지만 태양 안에서 중성미자하고 양전자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오고 가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 기술이 없어. 어마어마한 기술이라서 이게 태양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인공적인 핵융합은 핵융합로에서 하는데 중수소를 만들어요. 양성자, 중성자를 먼저 붙여 중수소 만들고 삼중수소도 만들어. 두 개를 결합시킵니다. 그러면 중성자가 총 3개잖아. 하나를 튀어나가게 하면서 헬륨을 만듭니다. 더 간단하죠? 삼중수소하고 중수소를 반응시켜서 헬륨을 만들고 중성자 하나 튀어나가게 하면서 만드는 거야. 그때 에너지가 얼마야? 17.6이 나오죠. 아까 태양이 만든 건 얼마였죠? 26이었죠. 효율이 좀 떨어지죠. 태양만 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태양만큼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구나. 인간의 기술이 태양을 못 따라가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수가 5잖아. 여기도 4에다 1, 전체 5라는 거, 질량수가 보존되고 있다는 거. 하지만 뭐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가 나온다. 왜? 질량이 결손되니까.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은 사라진다는 거 계속 얘기 중입니다. 쌤 이거 진짜예요? 진짜 질량이 사라지나요? 증명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시 128쪽에 가면 실제로 질량을 재본 값이 나옵니다. 헬륨 만들 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 양성자의 질량,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재고요. 중성자 하나의 질량을 잽니다.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2를 해서 더하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의 질량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구한 게 4.032가 나오는 거야. 4.032. U는 단위입니다. 단위. 되게 작은 단위를 쓸 때 U를 써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합쳐진 헬륨의 질량을 재보는 거야. 헬륨 원자에게 질량을 쟀더니 얼마 나온다? 우와! 4.0015밖에 안 나옵니다. 뭔 소리죠? 저 4개를 각각 쟀을 때는 4.03인데 합쳐놓고 질량 재니까 질량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라진 질량만큼 뭐가 발생된다? 에너지가 발생이 된 거겠네요. 그죠? 에너지가 MC 제곱만큼 방출되잖아. 저 U를 이제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환산할 거예요.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고요. 이 C가 뭐냐면 광속인 거 알죠? 광속이 우리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미터 퍼 세크로 고쳐야 돼요. 30만이면 30만에다가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치면 공을 3개를 더 붙이죠. 30만 미터, 30만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친 거야. 이걸 미터 퍼 세크로 고친 다음에 이것을 뭐 한다? 제곱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되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이 되게 되겠죠? 항상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쌤 정도의 질량을 가진 쌤의 모든 질량을 다 에너지로 바꾸면 아마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는 폭발시킬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질량이 에너지로 조금만, 아주 약간의 질량만 사라지더라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된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만 하면 될 거, 4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4번만. 핵반응이 뭔지, 질량 결손이 뭔지, 핵반응식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상대론적 질량 얘기를 해. 상대론적 질량.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대성 이론이 약간 적용되는 건데, 자, 저번 시간에 상대성 이론을 혹시 까먹었거나 또는 못 들은 사람이 있어서 잠깐 소개할게요.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였어요. 작은 값과 큰 값을 정리해라. 시간이 2개가 있는데,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이 2개 있는데, 고유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냥 시간이라는 게 있다. 수축된 시간, 좀 작아진 시간은 고유 시간이었죠. 얘가 작은 값이고 그냥 시간이 큰 값이었어요. 그럼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만들 때 뭘 곱해라? 로렌츠 상수 R을 곱해라 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S-라는 관찰자가 시간을 1년이라고 측정했다면 S라는 관찰자는 1.25년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 우주선이 얼마의 속도로 달려갈 때? 0.6c의 속도로 달려갈 때. 어떻게 구하는 거냐? 로렌츠 상수를 다시 소개할게요. 로렌츠 상수는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 로렌츠 상수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S-가 측정한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으로 측정을 했다며 거기다 로렌츠를 곱하면 얘가 측정한 시간이 나온다며. 얘가 0.6c의 속도로 달리니까 여기 v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0.6c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구해볼게. 루트 1-c분의 0.6c의 제곱분의 1이니까 cc가 약분되고 0.6의 제곱이면 0.36 나오죠? 1-0.36은 0.64. 루트 0.64는 그냥 0.8로 루트를 보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0.8분의 1로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8분의 1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보다 큰 값이 나오죠? 그래서 로렌츠를 곱하면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바뀐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1년에다 뭘 곱한다? 8분의 10이라는 로렌츠 상수를 곱하면 얘가 측정한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값이 1.25년이 나왔던 겁니다. 루트를 벗고 나오려면 0.6c로 달리거나 또는 0.8c로만 달려야 루트를 벗고 나올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교수 문제를 풀 때.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질량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지질량이라는 게 정지질량. M0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질량이 정지질량이에요. 흔히 알고 우리의 질량이 정지질량이다. 정지질량인데 얘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질량이 증가해요. 커집니다. 상대론적 질량이 그거야. 자, 우리 앞에서 상대성 원리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성 원리란 속도에 따라서 관성좌표기의 속도에 따라서 시간, 길이 그리고 잘 읽어보면 질량에 대한 상대성을 설명한 거다라고 적혀 있어요. 즉 시간과 길이만 상대적인 게 아니라 질량도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속력에 따라서.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질량은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갖다 놔도 나의 물질의 양은 안 바뀐다. 그래서 질량이란 물질의 고유한 값이다 라고 배우지만 아인슈타인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 질량도 역시 상대적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얼마나 상대적이냐? 이게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차에 있는 사람이,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이 100kg의 질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얘가 0.6c의 속도로 달리면 질량이 증가해요. 얼마만큼씩? 로렌츠를 곱한 만큼. 그래서 100kg짜리 사람은 질량이 얼마로 측정된다? 125kg으로 측정이 되겠네요. 1.25배가 되니까. 맞죠? 질량이 증가하는 거. 빨리 달릴수록 자기 질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로렌츠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질량이 있고 그냥 질량이 있는데 빠르게 달리는 물체의 질량은 그냥 질량.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물체나 또는 저속으로 달리는 물체는 그냥 정지 질량으로 판단하는 거야.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빠르게만 달린다고 해서 질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에 따라서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광속의 0.2배로 달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그죠? 광속의 0.2배. 근데 그래프가 증가하니 안 하니? 거의 일자죠. 무슨 말이야? 이 상대론적 질량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우사인 볼트하고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팍 뛰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천천히 오고 있지만 나랑 우사인 볼트는 왜 갈 거 아니야? 우리의 질량이 증가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 안에서 우리 인간계 안에서 이상하다. 맞아. 인간들이 아무리 빨리 뛰어봤자 얼마나 빨리 뛰겠어, 그치? 그 안에서는 질량 증가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빨라야 질량 증가가 일어나? 최소한 0.6c 정도는 달려야 찔끔 올라가는 거 보여요? 찔끔.
0.9c 정도, 0.9c 정도, 0.9c 정도로 달리면 쭉 따라가봐. 여기 찍히거든요. 4m제로가 돼요. 뭔 소리야? 0.9c 정도 달려야 질량이 4배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쌤이 현재 질량이 60kg이라면 쌤이 0.9c의 속도로 달리면 64, 24, 240kg로 질량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디다 적용할 수 있냐? 또 E는 MC 제곱에 적용해봐. 정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보다 운동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뿜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하면서 핵반응이 일어난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네요. 가능성이. 그죠? 그 얘기를 추가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대론적 질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면 이 정도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길이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문화적 충격을 이게 이겨냈다면 질량 증가하는 그 가능성 있겠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똑같은 공식으로 구해진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죠. 로렌츠를 곱한 만큼 정지 질량에다가 로렌츠를 곱한 만큼 운동 질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공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이거 되게 어렵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운동 질량을 구하는 공식.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고요. 이게 뭐야가 아니라 아니 정지 질량이 m제로인데 여기다가 로렌츠를 곱하면 운동 질량이 나온다면 이거야. 이겁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 이거 m 구하라고. 그럼 m제로에다가 뭘 곱하라고? 로렌츠 상수. 이게 로렌츠라며. 그래서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 네, 이거를 c제곱 v제곱으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겁니다. 이거를 곱했으니까 여기다 m제로 올린 거죠. m제로를 올린 값이 바로 m이다 라고 써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 이거밖에 없습니다. 작은 거에다가 로렌츠를 곱하면 큰 거다. 끝! 그 다음에 누가 작은 건지 누가 큰 건지 구별하면 되고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 로렌츠 상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상대성 이론과 여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은 딱 하나. 로렌츠 상수밖에 없다. 오케이? 나머지는 거속시 공식이야. 그냥 거속시. 거속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다 한 것 같네요. 넘기면 문제 나옵니다. 문제 좀 풀어볼게요. 개념하기 문제 풀어봅시다.